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 바로 젠탈리스 파마슈티컬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사인데 아제노소팁이라는 핵심 후보 물질 하나로 정말 중요한 그야말로 변곡점에 서 있거든요. 투자자라면 이건 꼭 알아봐야겠죠? 그 기회를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젠탈리스가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WE1이라는 게 대체 뭔지, 과학적인 원리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약물인 아제노소팁이 뭐가 다른지, 실제 데이터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회사의 전략이나 재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젠탈리스. 이 회사는 암의 가장 핵심적인 경로를 공략하는 말하자면 후기 임상 단계의 혁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젠탈리스 파마슈티컬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고요. 이들이 집중하는 건 바로 차별화된 소분자 치료제예요. 특히 항암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죠. 주요 거점은 뉴욕과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핵심 기술, 도대체 뭘로 암과 싸우겠다는 건지 그 과학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WE1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는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암을 잡는 새로운 열쇠거든요. W1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그걸 딱 관리 감독하는 일종의 마스터 조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에 혹시 문제가 생겼는지 검사하고 여기 문제 있네? 잠깐 멈춰. 수리하고 가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암세포는 DNA가 이미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한 그 WE1 브레이크에 엄청나게 의존해요. 제발 멈춰줘. 나 수리할 시간 좀 줘. 하고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아제노소팁이 들어가서 그 브레이크를 그냥 확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고장난 상태로 억지로 분열을 시작하다가 결국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유사분열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의 가장 큰 약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좋아요. 원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WE1을 막는 약이 아제노소팁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젠탈리스의 약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 경쟁력을 한번 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비슷한 약이 있었어요. 효과는 분명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치료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용량을 잘못 조절해도 부작용이 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젠탈리스의 아제노소팁은 이걸 개선해서 훨씬 넓은 치료 범위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입장에서 훨씬 다루기 편하다는 거예요. 부작용 걱정 없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용량을 안정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젠탈리스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이오마커 전략. 그냥 아무 암 환자한테나 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이 가장 잘 들을 확률이 높은 환자, 즉 사이클린 E1 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환자들만 콕 집어서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약 누구한테 잘 들을까 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한테 쓰면 됩니다. 라고 딱 정해놓고 가는 거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임상 성공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정말 현명한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봐야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어떠냐? 그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37%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미 여러 항암 치료를 받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정말 까다로운 환자들에게 아제노소팁 딱 하나만 투여했는데도 37%의 환자에게서 암 덩어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환자들에게 이 정도 수치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걸 기존의 화학요법 약물들과 같이 썼을 때예요.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보세요. 파클레탁셀이랑 같이 쓰니까 반응률이 50%까지 올라가고요. 특히 카보플라틴이랑 같이 썼을 땐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무려 10.4개월이나 됐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일 때 훨씬 더 강력해준다는 걸 데이터가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약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젠탈리스라는 회사 자체의 사업적인 측면, 비즈니스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텍의 기술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젠탈리스의 파트너 명단을 한번 보세요. 화이자, GSK, 일라이릴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제약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젠탈리스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 기술 진짜 뭔가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걸 안 볼 수 없죠.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젠탈리스 금고에는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 약 2억 4,590만 달러. 꽤 큰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가 앞으로 돈 걱정 없이 2027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캐시 런웨이라고 하죠. 즉, 앞으로 있을 중요한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아주 든든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를 봐야겠죠.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젠탈리스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지 그 핵심 일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타임라인에 꼭 별표를 쳐두셔야 합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에 대규모 3상 임상 ASPN 오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연말 정말 중요한 디날리 2상 임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만약 이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FDA 신속 승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는 드디어 첫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정리해보죠. 동급 최고가 될 잠재력을 가진 신약 후보 물질,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아주 영리한 바이오마커 전략, 그리고 이제 그 터질 중요한 이벤트들까지. 자, 이 모든 걸 갖춘 젠탈리스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시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